네, 안녕하십니까. 횡령예방 전문가 문정태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거짓말 스캐너 다섯 번째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배우는 이 기관청 바디 질이 뭐냐면 질문입니다. ask, 퀘스천이죠.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앞에 단계들이 이 마지막 질문을 하기 위한 겁니다. 뭐 우리가 이제 검찰을 할지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법이 바로 여기서 이제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질문, 수사, 신문 기법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단계들이 필요한 겁니다. 즉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답변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적 포석입니다. 포석이라면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바디랭귀지나 어떤 상대방이 말하는 게 뭔가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를 캐치한 상태에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어떤 증거들, 에비던스가 이제 확증된 증거가 있는 걸 가지고 바로 들이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있으면 좋겠지만 있을 경우에는 뭐 바로 이제 질문하면 너 당신 이거 횡령했냐? 이거 돈이 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앞에 단계들이 필요하고 그거를 파악을 했는데 얘가 이상하다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쓱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답변, 즉 자백을 받아내는 거죠. 자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더 의심할 만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질문을 더 하는 겁니다. 질문을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바디랭귀지, 내 자세를 좀 편안하게 한다든지 이게 있었던 거고요. 질문은 참 이게 다양한데 할 수 있는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편안한 질문부터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편안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앞에 잠깐 기준수 설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무거운 질문을 하기 위한 겁니다. 즉 뭐 당신 회사 돈에 손 댔습니까? 횡령했습니까? 당신 뭐 이번에 뭐 비리 사실 있습니까? 뭐 인사채용할 때 뭐 뭔가 했습니까? 당신 뒷돈 받은 거 있습니까? 이걸 바로 찔러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움츠러서 얘기 안 하죠, 당연히. 그래서 질문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기준선을 잡았고요. 이번 질문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뭐 일단 친한 사이에서 얘기하는 거죠. 점심 뭐 먹었냐? 뭐 먹었다 얘기할 수 있고, 지난 주말에 뭐 했냐? 영화 봤다? 영화 내용 뭐냐? 이런 뭐 무슨 영화였다? 식센스였다? 영화 내용이 어떤 거였냐? 뭐 유령 얘기였다. 그래? 난 못 봤는데 한번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줄래?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상대방의 실수를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상대방한테 계속 말을 걸어야 합니다. 주도권은 내가 져야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주도권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계속 질문을 합니다. 뭐 식센스 뭐 어땠냐? 뭐 주인공이 유령이었다. 그런 내용이냐? 반전이었다. 근데 나는 주인공이 어떻게 유령이 된지 잘 모르겠으니 한번 자기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달라. 뭐 괜찮겠냐? 나 괜찮다. 반복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게 잘 돌려서 물어봐야죠. 무거운 질문을. 점점점 무거운 질문에 들어가는 거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은 과연 당신이 회사 돈에 손을 댔느냐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들어가야겠죠. 거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성격이 급해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갈 수 있죠. 너 이 새끼 뭐 이럴 수 있냐. 근데 상대방은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앞에 포석을 쭉 깔았으면 이 질문을 할 때 이미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일 가능성이 있고요. 질문을 하실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니요라는 말이 상대방한테서 세 문장 안에 나오지 않으면은 일단 의심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회사 공금에 손 댔습니까?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예? 아니요.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근데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은 앞선 시간에서 이제 경청 시간에서 얘기했다시피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지금 회사에서 어떤 위치인데 지나가는 사람 걔한테 물어보시오. 내가 그런 사람인지. 여기서 아니오란 말이 나왔습니까? 5문장 안에 아니오란 말 안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어떤 근거를 들이댔지.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다가 질문이 끊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 얘기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돌림돌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요? 당신의 말이 의심스럽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한 번 더 얘기해달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상대방은 진실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짜증을 낼 거고요. 아니 왜 내가 했던 얘기 또 해야 되냐? 두 번째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라?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안 넘어가네? 그러면 또 설득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 정말요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좀 상황에 따라 맞게 잘 섞어 쓰시기 바라고요. 질문의 분석은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고요. FBI 수사 기법 중에 이제 질문의 분석도 굉장히 좀 책으로 나올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은 거짓말을 스캔하는 방법에 있어서 마지막 질문을 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좀 가볍게 다뤄봤고요.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상대방의 뇌를 혼선을 줘서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말하면 헷갈리겠죠?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바꿔서 물어보고 섞어서 물어보고 정 물어볼 것은 정말요? 기분 나쁘더라도 상대방한테 다시 얘기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지겹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대답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뭐 진실만을 말하는 것 같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말을 앞에서 뭐 오락가락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답이 나온다. 아니요가 세 문장 안에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좀 진실만을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많은 질문을 퍼부어야 합니다. 이상으로서 5가지 스캐너, 거짓말 스캐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마추어가 이거를 다 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저도 뭐 이 방법을 아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런다고 해서 뭐 이 방법들을 안다고 해서 순식간에 거짓말쟁이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쟁이도 계속 진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법을 하나씩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바디랭귀지도 같이 보고 표정도 같이 보고 그러면서 듣기도 같이 듣고 이 세 가지 같이 이제 해줘야 합니다. 순식간에 내가 이제부터 경청할 테니까 너 이제 말만 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바디랭귀지 볼 테니까 너 행동만 해. 이렇게 안 됩니다. 순식간에 이 5가지가 다 기법이 적용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바디랭귀지 보면서 뭐 질문도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섞어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이제 그 질문을 하기 위한 포석이 1부터 4까지 기준선 잡는 건 첫 번째 와야 되고 마지막에 질문이 있고 요 5가지를 함께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는 걸 이제 실용해서 실습해서 이제 쓰시기 바라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횡령 예방 전문가 민정태 회계사였습니다. 화이팅!